오늘 저는요, 전 소련, 러시아죠. KGB 요원, 그러니까 이게 간첩이죠. 이 공산화시키기 위해서 소련에서 파송한 거죠.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공산화시켜야 되겠다 해서 사람을 내려보내는 건데, 바로 이 유리 베즈메노프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인터뷰를 해요. 근데 이분이 언제부터 이 운동을 했냐면 1954년부터 1991년도까지 이제 이렇게 해서 미국을 공산화시키는 법, 그리고 유럽을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공산화시키겠느냐 하는데, 그 방법은 네 단계가 있다 하면서 이제 그걸 밝혔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 사람이 나중에는 이제 망명을 하죠. 캐나다로 가서 이 사람이 망명을 하면서 토마스 슈만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게 돼요. 그러니까 1954년부터 이 KGB 요원으로 있다가 1976년 뒤에 이 사람이 이 캐나다로 망명을 해가지고 어떻게 공산화를 시키는지를 공개한 거예요. 4단계로 자유민주주의를 공산화시킨다. 그러니까 이 구소련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아니다, 그 사람은 단순히 KGB 사무직이었다, 이렇게 공갈로 얘기했지만 굉장히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이 베즈메노프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 여기 보면 여기 나오죠. 구소련의 국가보안위원회고 1954년 1991년까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었던 구소련의 연방정보기관이에요. 근데 이 KGB의 활동 목적을 보면 저들이 자금과 인력, 시간의 15%는 정보를 얻는 데 썼고, 그리고 자금이나 인력, 시간의 85%를 어디다 썼냐면 이념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전복시키는 공산국가를 만들어가는 일에 85%의 자금, 시간, 그리고 인력을 다 사용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주장한 그 내용에 보면 사상심리전, 다시 말하면 미국인들의 현실인식, 그리고 이성적 사고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는 저들을 세뇌교육을 해야 된다. 세뇌교육을 시켜버리면 저들은 힘을 못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 넘겨서 보시면 이렇게 드렸어요. 사상심리전에 걸려들면 이 KGB원들이 가서 저들의 사상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막스 레닌주의 사상을 주입시키는 거거든요. 공산주의 사상이 칼 마르크스하고 그 다음에 레닌, 소련의 그 레닌 공산주의 사상을 저들에게 이렇게 주입시키고, 심리전에 딱 걸려들면 저들은 어떻게냐, 자신도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려. 가족도 없고 사회도, 국가도 보호할 능력이 없어요. 그냥 자기가 거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부모도 고발하고 내 자신도 내가 누군지를 모를 정도로 여기에 걸려든다는 거예요. 모든 걸 상실시키는 것이 사상과 심리전이라는 거죠. 이걸 하고 나니까 이제 이렇게 베즈메노프가 지금 얘기하는데, 넘겨서 보면 4단계로다가 공산화를 시킨다. 첫째는 비도덕화, 두 번째로는 불안정화, 세 번째는 그 나라를 위기화시켜서, 그리고 공산화를 완성시켜서, 그래가지고 공산국가로 절대 권력자에 의해서 통치를 하게 하고, 어느 정도 공산화가 됐다고 생각하면 이제 같이 했던 사람들도, 예를 들면 이 자본주의나 이런 혁명하는데 함께 했던 사람들도 우두머리가 되려고 그러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다 숙청해버리는 이런 일들을 해서 절대 권력자가, 공산주의자 절대 권력자가 딱 모든 걸 움켜쥐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4단계로 되는데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제 1단계에 보면 디몰레이제이션이라고 하는 이 뭐냐면 이 비도덕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대한민국이 여러분 바르게 가려면 도덕화가 되고 윤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산화가 되려고 하면 자꾸 비도덕화, 그래서 양심도 타락하고
풍기문란하고 저들의 의식도 문란해요. 뭐가 뭔지를 모르고 혼탁하게 사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1단계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주장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아는 안토니오 그람시, 이탈리아 공산주의를 만드는데 이 칼 마르크스가 공산주의 운동을 하려고 하다가 실패를 해요. 뭐냐면 혁명을 일으키고 막 싸우다가 공산국가를 만들자 그랬는데 안 되는 거야. 지는 거예요. 그때에 이 안토니오 그람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싸워서 공산화가 되는 게 아니고 서서히 스며들어서 이미 교육계, 종교계, 그 다음에 시민사회, 법조계 할 것 없이 다 구석구석에 진지전을 구축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둥지를 틀어야 된다. 공산주의 사상이 그 조직들마다 기관마다 다 둥지를 틀어야 된다. 그 둥지를 틀기 위해서 진지전을 구축해야 되는데 학교도 혼란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도덕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도덕과 윤리를 선택 과목으로 하잖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는 도덕 책이 있었어요. 그렇죠? 도덕과 윤리가 필수 과목이었는데 지금은 도덕과 윤리를 안 가르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십시다. 이 안토니오 그람시 11계명 중에 두 번째가 이런 거죠. 학교와 교사의 권위를 약화시켜라. 그러니까 학교가 체제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뭐가 돼요? 선생들이 전교조에서 얘기하지만 선생들이 노동자가 되는 거야. 존경받는 게 아니고 노동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 인권 조례를 만들고 전교조들이 이제 사상적인 교육을 시키고 우린 노동자야. 그래가지고 돈, 우리가 몇 시간 더 했으니까 돈 더 줘.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가족을 해체해. 부모를 고발하게 되고, 요즘에는 경찰서에 우리 교회 강력계 형사 부장 되시는 분이 계시는데,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요즘에 보면 너무너무 자식들이 부모 고발하는 건수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고발하지만 자식이 부모를 고발해요. 그건 왜 그러냐면 학교에서 이미 그런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그리고 어린이들에게 성교육, 동성애 교육을 실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번에 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감염 예방법은 상정이 됐어요. 감염 예방법은 교회 해체법이야. 교회가 이제 예배도 못 드리게 하는 게, 이제 보면 독감이 돈다. 우리 코로나 겪어봐서 알잖아요. 무슨 유행병이 돈다 그러면은 이제 예배 드리지 마라. 이게 감염 예방법이거든.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는 드려야 되거든. 우리나라에 장티푸스, 콜레라, 연병이 돌고 막 그래도 교회는 예배 드렸다니까요. 그리고 여기 8번째 보면 사법 시스템을 신뢰할 수 없도록 만들어라. 막 그냥 혼란하게 하니까 법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조금 힘이 약한 자는 바로 구속을 해요. 근데 저기 지금 이재명이나 조국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말도 안 되잖아요. 안 집어넣잖아, 몇 년 동안. 복지정책을 강화해서 국가나 기관에 보조금을 타서, 그래서 요즘엔 실직할수록 월급이 더 나오니까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일하지 않는 20대 미만이 얼마나 되느냐, 일에 노동력을 가졌는데 일하지 않고 놀고 먹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야, 40만이 넘어요. 40만. 이게 심각한 거예요 지금. 이게 왜 그러냐면 실직수당도 준다, 그냥 놀고 먹으면 그냥 뭐 지원한다 이런 거 있으니까 그냥 가만히 하다 왜 이러냐 이런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 어느 직장에 들어가도 몇 번 하다가 막 행패 부리고, 그리고 해직을 시키면 해직은 또 저기 뭐야 실직수당이 나오잖아요. 실업수당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직장에서도 나 사표내지만 실직으로 실업수당으로 해주세요. 안 오면 나 여기 가서 고발하고 싸울 거야. 이러니까 또 그냥 해직까지 신고를 해놓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돼서는. 근데 이런 거를 지금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사람이 현재 노동부 장관 누구요? 김문수요. 김문수가 제대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번에 1차로 뭐냐면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임금을 못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국가라도 책임지겠다. 아니, 놀고 먹는 사람도 돈 주는데 회사가 망해가지고 이런 것을 임금을 못 받았다 그러면 그 임금을 주도록 하겠다. 마음에 들어. 강하게. 그 다음에 언론을 조정하고 대중매체의 수준을 저하시키고 과도한 음주를 하게 되는데, 자, 보겠습니다. 자, 이게 스탈린이 한 얘기 좀 보십시오. 넘겨서 스탈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미국의 힘이 뭐라고요? 애국심. 두 번째는 도덕성. 세 번째는 영적인 삶에 있다. 그러니까 미국의 힘이 뭔가 하고 봤더니 애국심, 도덕성, 영적인 힘이었다. 그래서 스탈린이 이런 얘기했어요. 미국의 요것만 훼손시키면 미국은 내부에서 붕괴될 것이다. 이렇게 미국을 붕괴시키기 위해서는 애국심, 도덕성, 그 다음에 영적인 삶을 파괴하라. 이게 공산주의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애국심을 가져야 돼, 안 가져야 돼? 근데 애국심을 가지면 욕을 하면 뭐 극우다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는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진보라는 말 쓰지 말고 좌파, 우파 이렇게 갈라지는 거야. 프레임으로 진보라는 단어를 중간지대 같이 이렇게 하는데, 조금 뭐 자기가 진취적이면 나는 진보다 그러지 않은데 우파와 좌파인 거예요. 자유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 이거에 밖에 없는 거예요. 자, 넘겨서 보십시다. 여기 보십시오. 이게 이제 공산화시키기 위해서 비도덕화 사상 심리 기술을 미국 사회에 세뇌를 시키는데, 벌써 미국도 15년에서 20년을 교육을 시키니까 학생들이 이미 다 세뇌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들이 들어가서. 자, 보세요. 최고소 3세대에 걸쳐 미국 학생들의 머릿속에 막스 레닌주의 사상을 주입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교육시키는 데 있어서 최소한 약 15년에서 20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특히 학생들이 막스 레닌주의 사상에 대한 반론이나 애국심을 가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반론을 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이 교육을 받은 세대들이 정부 각 분야에 들어가서 딱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자연히 도덕적으로 타락하겠죠. 나라에 대한 뭐 나라가 망하든 말든 상관하지 않죠. 왜냐하면 애국심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영적인 타락까지도 시키고 교회까지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가 깨어났잖아. 목사가 왜 저래? 여러분, 영적으로 타락시키는데? 영적으로 타락시키는데 지금 그래가지고 도덕적 애국심이고 다 없애버리는데, 그럼 누가 들고 나와야 돼? 내가 어저께도 보니까 여의도 수목교회 이용훈 목사가 딱 기자회견 한 게 나오더라고. 거기 나오는데, 나는 북한에서 내려온 뭐 공산주의지만 나는 정치는 안 합니다. 나는 교인들에게 이게 이쪽 저쪽 갈라지게 그런 건 안 합니다. 나는 설교만 합니다. 여러분, 설교 안에 진리가 파수돼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거짓된 것을 보고도 어떻게 가만히 있어, 목사가. 우리가 일제 36년 때 일본에게 잘했다고 교회가 하면 돼? 일제 36년 때 여러분, 북한이 공산주의가 쳐들어왔을 때 교회에서 아멘 오고 있으면 돼? 공산주의자들이 반대한다고 진리를 파수 안 하면 됩니까? 아니, 우리 교회 안에 공산주의자가 들어앉았는데 그들이 반대한다, 그래서 나는 그런 설교 안 한다, 이게 말이 되냐고. 영적인 거, 애국심, 도덕적인 거, 이거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걸 갖다 자기 합리화 시키려고 말이야. 목사들이 밥이나 먹고 말이야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되냐고. 넘겨서 한번 보시면요, 비도덕화의 비극을 보세요. 여기 보면 이런 말이에요.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들은 진실된 정보를 이해할 능력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진실됨을 얘기해도 이미 거짓에 속아가지고요, 그걸 이해할 능력이 없어요. 아무리 바르게 얘기해도 또 저 얘기야, 왜 또 정치 얘기는 하는 거야. 이미 자기가 쇠뇌당해 있는 거예요. 자기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진실을 얘기하든 어떤 사실을 얘기하든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지금도 교회들도 안 들어요, 사람들이. 근데 이제 언제 이게 깨닫게 되느냐, 밑에 보면요, 자기 자신이 피해 당사자가 되었을 때, 그때 가서 어이쿠 목사님이 한 얘기가 이거였네 하고 그때 가서 깨달아. 그때 나온 찬송가가 뭐요? 때는 늦으리, 때는 늦으리. 그때는 이미 늦은 거야. 지금 여러분 이렇게 알려줄 때, 맞아, 싸워야 돼, 우린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워야 돼, 나라를 사랑해야 돼, 우리 영이 살아야 돼, 복음으로 우린 살아야 돼, 이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공산주의 사상에 15년에서 20년 교육을 시키고 나니까 미국이 어떤 나라가 됐는가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미국은 이미 도덕적으로 완전히 타락됐어요. 여기 보면 세계 최고의 유산율이요, 37년 동안 몇 명이 유산됐느냐? 5천만 명. 사람을 죽인 거예요. 두 번째 가서 한부모와 살고 있는 것도 세계 최고의 비율이야. 세계 최고의 성병이 감염되어 있는 나라예요, 세계 최고로. 그 다음에 세계 최고의 10대 결혼, 세계 최고의 10대 마약, 세계 최고의 범죄자가 감옥에 수금되어 있대, 최고 많은 숫자가. 이혼율, 10대 자살률, 폭력 범죄율 급증하고 있고요. 밤에 여러분 미국에 혼자 다닐 수 있는지 아세요? 미국은요, 애들도 학교에 부모가 데려다 줘야 돼요. 그리고 애들이 혼자서 걸어서 학교 못 갑니다. 우리 딸도요, 미국에 있을 때 학교에서 걸어오다가 딱 총 들이대는 거예요. 그때 놀랬었잖아요. 그때 있는 돈 내놓으라, 길거리를 못 걸어요. 내가 하루는 한 번이 아니야, 미국에 가서 건네라고 쭉 걸었어. 거기 LA 6가 7가 이런 데를 걸었는데 뒤편으로 가보니까요, 우와, 난 미국이 그렇게 거지가 많은 거 처음 봤어. 그 내가 그렇게 걷고 왔다 그랬더니 거기 있는 권사님들이 목사님 죽으려고 환장했냐, 어떻게 거기를 걸어 다니냐는 거예요. 큰일 날라고 거기를 어떻게 걸어 다니냐는 거예요. 이게 미국이에요, 여러분. 한국에 내가 여기 청계천을 어젯밤에도 걷고 그젯밤에도 걸어보고 하니까요, 이야, 10시 11시에 남자 여자 학생들 막 뛰고 걷고 운동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엄청 걸어. 이렇게 치안이 잘 된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복받은 나라라니까. 아멘 아는 사람은 북한 가 살아. 그리고 여기 보세요, 사생아 출생률, 동성애 합법화가 제일 높은 데가 미국이라고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미국이 왜 이랬냐, 이 신사의 나라가, 이 법치의 나라가 어쩌다 미국이 이렇게 됐느냐. 여러분, 이거를 베즈메노프가 한 얘기잖아요. 우리가 가서 저들의 사상과 심리전을 펴서 15년에서 20년 교육을 시키니까 이렇게 되더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러시아에서는 미국은 이미 우리 손에 잡혔다고 얘기한다니까요. 이제 여러분 동성애까지 도덕적으로 다 타락되고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제는 목사들도 교회도 인정하잖아. 우리나라도 이번에 WCC, NCC, 더군다나 로자인데 이게 종교 혼합주의야, 종교 혼합주의. 이런 거에 우리 감리교 목사가 말이야, 거기에 회장이야. 온누리교회에 있던 사람이 또 대변인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들도 뭐가 뭔지를 몰라 지금. 왜? 혼탁해졌어. 여기 보십시오. 국가의 우호적이고 올바른 국가관과 상식을 가진 새로운 세대를 교육하려면, 여기 보세요, 그러면 다시 우리가 국가를 생각하게 되고 올바른 대한민국에 대한 국가관을 갖고 저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얼마나 교육시켜야 이들의 생각이 바뀌느냐? 똑같이 15년에서 20년을 교육시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요, 처음에 우리 교회도요, 제가 애국운동을 하고 있을 때 많은 분들이 나갔어요. 있어도 삐딱 귀신이 붙어 있었어요. 있어도 그냥 벌써 제가 나라에 대한 얘기하면 전부 다 고개 쳐박어. 핸드폰 보고 앉았어. 그런데 근래에 와서 보니까 교인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이젠 인식을 했어. 이젠 깨닫는 거야. 하도 하니까 포기했어. 왜냐하면 보면 볼수록 사실이거든. 이게 다 드러나거든. 그래서 지금요, 우리 애들부터 교육을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교육감 선거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감 선거. 여기 보세요. 넘겨서 보면 체제 전복의 주요 거점이 6가지예요. 첫째가 어디라고? 종교. 이미 캐톨릭은 좌경화됐어요. 지금 성공회는 완전 빨가. 지금 그래도 교회들도 목사들이 뭐가 뭔지 모르고 설쳐. 자기는 아닐 거라고. 우리도 공산화가 되면 우리가 가만히 있겠냐고. 그때는 늦어. 다 모가지 나간다니까. 지금도 못 싸우는데 이미 넘어갔을 때 싸울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이제 교육도 전교조한테 먹혔어요. 이야, 여러분, 이들이 알지 못하는 위원회만 몇 개인지 아세요? 90여 종류가 넘어. 서울교육청만. 시민운동가 사회 참여, 그 다음에 권력구조도 다 지금 틀어지고, 지금 권력구조 우리나라 상권분립 균형 있게 해놓은 거 다 깨트리고 있어요. 권력구조. 정부가 비상계엄령 선포한다, 비상계엄령 선포한다. 이미 국회는요, 보이지 않는 총을 가지고 비상계엄 선포한 거예요. 상권분립 파괴한다. 우리가 법을 만든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수 없도록 만든다. 사법부도 우리 말 안 듣고 우리를 범죄를 주면 너희들도 탄핵한다. 이 짓거리 하고 앉았어 지금. 여러분, 대통령은 전 국민이 뽑아준 거예요. 일개 동네에서 뽑힌 국회의원들이 몇 명씩 모여가지고 말이야, 이것도 가짜들 부정투표로다가 된 것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자, 넘겨서 제가 볼게요. 설명한 걸 봅시다. 종교 첫 번째, 종교를 다원주의하여 사람들의 관심을 분산시킨다. 여러분, 뭐냐면 천국에 가는 길이 한 길만 있어? 여러분, 한 길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있어 없어? 없어. 우리가 정상을 향해 올라가려고 하면 이 길 저 길 다 있다는 거야. 그래서 마호메트 길도 있고 석가모니 길도 있고 거기에 무당의 이도 있고 이런 식으로 종교 다원주의 해가지고 다 하는데, 기도할 때 마지막에 뭐라 그래? 부처님의 이름으로, 마호메트의 이름으로, 천지 신명의 이름으로, 이런 식으로 다 해가지고 마지막에 예수 이름으로, 이런 식으로 혼합 종교를 해놓는 거예요. 이게 다 뭐냐면 가짜로 둔갑하는 거예요. 가짜로. 이렇게 해가지고 뭘 했냐? 교회가 제대로 구원의 복음을 갖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 기독교 개신교에서도 기장 같은 데는 많은 사람이, 다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이 좌경화됐어요. 우리 감리교도 일부가 그런 사람이 있어. 교육 보세요. 교육 부분을 보면 수학, 물리, 화학 등 정통 교육보다 무슨 교육이라고? 거기 좀 밑줄 쳐봐. 성교육, 동성애, 성정체성, 이런 것들을 다 평등화한다. 이제는 중성으로 가는 중성. 야, 요즘엔 또 웃겨요. 옛날엔 그래도 성전환 수술이라도 했잖아. 성전환. 요즘에는요, 남자 성전환 안 하고 남자인데가
나 여자로 살고 싶어. 그러면 여성으로 호적이 올라가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평등입니까? 아니, 여성하고 여성인데 남자인 사람이 여성화 해가지고 복싱 선수가 되면 누구 힘이 세? 그러니까 평등이라는 게 이게 아니라고요. 거짓에 쏟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회참여, 여기 보세요. 사회참여, 이웃 돌본 시민들이 자주성을 빼앗고 좌파 관련들이 통제 체제로 만든다. 복지, 협회,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페미니즘이 뭐냐면 여성 우월주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를 무시해버리고 여성이 이제 모든 거 다 할 수 있다, 이런 우월주의에 빠져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사상에 젖어들으면 아버지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막 대적하죠. 세상에서 그래요. 불법 체류자 보호 등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든, 우리나라도 불법 체류자를 인권이라는 명목하에 이렇게 보존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결국에는 불법을 저지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시민운동입니다. 네 번째 가서 권력구조. 선거로 선출된 리더는 딴짓만 하고 권력을 휘두르고, 대형 언론사들은 그들의 입맛대로 가짜 기사를 만들어 가지고 국민들의 생각을 조종하는 거예요. 막 혼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알아본 걸로는 그 김건희 그 가방 받은 거 있잖아요, 백 받은 거 있죠, 그건 죄가 안 됩니다. 제가 알아본 거. 근데 그걸 여론화 작업한 거예요. 여론화 작업. 그것도 내가 언젠가 시간 되면 다 내가 PDF를 만들어 놨는데, 이게 사실은 최재형이를 잡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런 해서 프레임을 씌우잖아요, 지금. 정체불명의 위원회를 임으로 만들어서 권한을 주고요, 운영을 하게 되고, 뭐 이렇게 뭐 많은 거 있어요. 뭐 아까 낮에도 얘기했지만 민회라는 게 노동조합 같은 거 해가지고 기존의 정상적인 노사 협상 관계를 깨트려 버리고, 파업으로 인해서 노사의 그런 그 사업을 어렵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법과 질서,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나라의 사법권을 불신하게 만들어 버려요. 법치국가가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그동안에 좌파, 우리법 연구회라는데 좌파 애들이 법을 다 장악해 가지고 자기 편은 봐주고, 우파 있는 사람은 다 집어넣고. 세상에 여러분, 대통령을 박근혜 대통령을 몇 년 형 때렸지? 30 몇 년 때렸어. 그거 누가 때린지 아세요? 한동훈이가 때렸어. 이명박 대통령도 잡아놓고 말이야. 그러니까 법의 잣대가 기준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우리가 아는 공산화로 가는 단계,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넘겨서 보시겠습니다. 진정한 평등은 강제할 수 없으며 평등하도록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 성경은 오히려 개인의 특성, 기회를 고려한 비평등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5달란트, 2달란트 능력별로 주잖아요. 어떻게 똑같이 됩니까? 근데 반면 공산주의자들은 각종 단체들에게 평등을 부추기면서 절대적 평등을 고결한 가치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공산주의나 민주주의나 똑같다 이거야. 여자나 남자나 똑같고 임금도 똑같이 나누고, 그 평등법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평등법. 근데 성경은 그렇잖아요. 능력별로 주는. 여러분, 애들 100만 원하고 어른 100만 원하고 같습니까? 다른 거잖아요. 일 열심히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능력별로 주는 거라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등법 아니에요? 너는 5달란트 받아, 넌 2달란트 받아, 너는 1달란트 받아. 이게 하나님의 평등이요. 능력별로. 근데 다 똑같이, 능력도 없는 사람이 5달란트 똑같이 줘버리면 그게 평등입니까? 그게 오히려 불평등이죠. 놀고 먹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도 똑같이 주고. 그러니까 공산화가 되고 나니까 임금이고 뭐고 양식이고 똑같이 주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죠? 일 안 하는 거죠. 열심히 일하면 뭐 합니까?
열심히 일하면 뭐해? 많이 하는 사람이나 적게 하는 사람이나 임금이 똑같은데, 주는 것도 똑같은데. 이게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뭐냐? 저들이 주장하는 게 이게 사회를 이제 이렇게 불안정하게 만드는 거죠. 비도덕적으로 타락시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타락시켜서 아주 그냥 이 불안정하게 만들려고 하는 건데, 자, 두 번째로 갈게요. 두 번째 가서 보니까 공산주의로 가는 두 번째. 여기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예, 불안정화, 무관용, 싸움, 정치적 충돌 계속 혼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라가 안정되지 않게, 편안하지 못하게, 가정도 편안하지 못하게, 직장도 편안하지 못하게, 어디 가든지 계속 정치적으로 충돌만 일어나고. 우리나라 정치가 편안하죠? 여당 야당 편안하지 않아요? 그런데 웃기는 거는 국민의 힘도, 아니 한동훈이는 왜 대통령 물고 늘어져? 이게 안정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지속적인 사회 변화로 넘겨서 보시면, 이게 안토니오 그람시가 그랬잖아요. 혼란을 조성하나 코로나, 가짜뉴스, 그 다음에 촛불 집회, 이런 걸로 계속 사회를 혼란하게 한단 말이에요. 언론을 막 조종하게 되고 이렇다더라 막 만드는 거예요. 진짜는 안 나와. 예.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러시아의 후르시초프가 한 얘기. 자, 언론은 우리의 주요 이념 무기이다. 그러니까 언론이라는 것이 이념적으로 저 사람들을 감금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배후 세력들에 의해서, 여기 보세요. 경제, 노동자들과 기업 간에 계속 싸움을 이루는 거예요. 가족 간에도 세대 간의 불화를 일으키고. 야, 요즘에도 세대를 내가 분석해 보니까 그냥 X세대, Z세대, 그 다음에 잘파 세대, 알파 세대, 이런 걸 가지고 쭉 분석을 해놨어요. 거기 보니까요, 내가 모르는 용어가 너무너무 많은 거야. 내가 다음에 시간 되면 그거 공개할게요. 지금 세상이 뭐가 뭔지를 몰라. 그냥 세대별로 갈등을 자꾸 조장하는 거예요. 이웃과 사람들 간의 관용이 없고, 노사 간의 투쟁을 잘할수록 영웅 취급을 받아. 그러니까 국회에 가서도 막 그냥 막 말을 가짜로 만들어 가지고 싸우면 개딸들이 사람을 지지해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만들고, 그 다음에 법과 질서, 아까 얘기한 대로 개인과 공동체 간의 적대감을 갖게 하고, 사소한 일까지 법적으로 막 계속 고발하는 거죠. 제가 100건이 넘게 고발당했는데 이번 11월 달에 5건이 있더라고 또. 근데 다 아무것도 아닌데 계속 그래, 계속. 이번에도 보면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고발건이 많대요. 고발건이. 난 이런 생각이 들어. 고발하는 사람한테 공탁금을 100만 원이나 200만 원 걸게 해서 무혐의로 나오면 국가가 절반, 그 고발당한 사람이 절반 가져가게 하면은 함부로 안 할 것 같아. 그렇잖아요. 아니, 고발을 하면은요, 고발당한 사람이 범죄가 아니라는 걸 입증해야 돼. 고발한 사람이 범죄자라는 걸 입증해 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거 아니고 무조건 고발만 하면 내가 가서 아니라는 걸 입증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변호사도 사야지, 시간도 낭비해야지, 이런 일들을. 그러니까 아주 뭐라 그럴까, 나하고 사이가 안 좋은 사람 같으면 무조건 가서 고발하는 거예요. 어떤 냄새만 맡아도, 아이 그러면 목사님 그 무고죄, 나도 그런 줄 알았거든. 무고죄로 하니까 무고라는 죄는 거의 못 지우더라고요. 왜? 난 그렇게 느꼈다 이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언론이 자꾸 분열을, 갈등을 조성하게 된다 하는 거. 그래서 모든 관계가 불안정해요. 이렇게 막 갈등을 조성하니까 가정도, 기관도, 협회도, 정부도, 기업도 다 혼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것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 지금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고정간첩이 지난번에 국정원에서 발표한 걸 보니까 뉴델리에서 발표한 거 2만 명 된다 그랬는데, 세상 떠신 분 있죠? 황장엽 씨 아시죠? 세상 떴지만 그분은 그 당시에 5만 명이 넘는다 그래서 5만 명이 넘는다, 고정간첩이. 근데 얼마 전에도 보면 스님이 행세해가지고 고정간첩이 넘어왔고 그랬잖아요. 직파간첩이라고. 자, 넘겨서 한번 보시면 보세요. 이게 대한민국의 한 단체, 북한의 그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한 단체에서 각 지역의 몇 군데에 이렇게 간첩을 배치했느냐, 68곳에. 여러분, 한 단체만 이렇게 고정간첩을 이렇게 해놨으니까 여러 단체가 흩어져 있으니까 얼마나 대한민국이 뻘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 보면 조직을 민간기업으로 위장해가지고 사장, 이게 간첩이 이사장 또는 뭐 이사회 또 뭐 그 밑에 있는 작은 뭐 새끼 회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 간첩들이 진을 치고 있으면서, 이게 간첩인데 아유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김 이사님, 여기 이사 좋아하는 사람들 문제가 있어요. 이게 다 숨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넘겨서 보시면 이렇게 갈등을 조정을 해서 지금 뭐 서희초 교사 사망 시위하게 되고, 민주당 후쿠시마 처리 막 이렇게 하지만 다 거짓말이잖아요. 뭐 지금도 아직도 시체 파리하고 있잖아요. 이태원도.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끊임없이 정부와 국민 간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도 대통령의 인기가 올라가도록 계속해서 갈등을 조성하게 만든다. 그래서 나중에 뭐가 나와요? 넘겨서 뭐 촛불 시위가 나오는 거야. 나라를 혼란하게, 안정이 되지 않도록 막 혼란을 주는 거죠. 가짜뉴스로 막 선동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정부가 빨리 정신 차리고 언론부터 장악해야 돼요. 언론부터. 그리고 그 앞잡이들, 범죄자들 빨리 집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김정숙이가 나빠, 김건희가 나빠요? 김정숙이는 대통령 비행기 지가 타고 돌아다녔어요. 아니, 대통령이 다른 나라 방문하는데 지가 앞으로 가? 대통령보다. 여기 보면 소송 건수 보세요. 우리나라에 소송당한 게 8명당 1명이 소송당했대요. 통계표에 보면.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고발당하는 게 많은 거예요. 내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지금 2단계에 가서 보면 이런 불안정화 시키는 것이 뭐예요? 공사나 2단계라는 거야.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2단계 넘어선 것 같아, 안 넘어선 것 같아요? 2단계 넘어선 것 같아, 안 넘어선 것 같아요? 넘어섰다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이미 동성애다 뭐다.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야. 10월 27일 날 우리 동성애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한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안토니오 그람시에서 이 동성애라는 건 하나의 사상적인 가정 파괴의 한 부분일 뿐이지 이건 가지에 불과한 거야. 진짜 뿌리와 기둥은요, 공사나 만드는 거거든. 그거 한 번 가서 우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한다 그래가지고 이게 맥히냐고. 이미 1단계를 넘어섰는데 우리는 도덕적으로 불안정화하고 이거 하는 거 1단계를 넘어섰는데, 목사들이 이런 내막을 모르고 가서 그것만 하고 앉아 있는 거야. 그거 한다고 저 사람들이 콧방구나 낄지 아세요? 정체성을 확실하게 드러내고 싸워야 된다니까. 3단계로 가세요. 그러다 보면 뭐가 냐, 위기, 나라의 위기 오고 사회 몰락, 거짓 지도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재명 같은 지도자가 나오는 거예요. 가짜들이. 1단계, 2단계가 되고 나면 도덕적 타락, 불안정화가 지나고 나면 사회가 막 혼란하니까. 지금 왜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이 떨어지는지 아세요? 왜 범죄자를 못 잡나 이거야. 좀 강력하게 잡아들이지 뭐 하고 있냐. 그래서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라가 혼란하면 아유 아무나라도 나와서 잡아라. 그러면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자가 탁 나오는데, 지금 보세요. 이재명 같은 인간이 지금 대통령 차기 1순위로 나오잖아. 도대체 이 나라의 지도자의 인격도 없어요? 정체 모를 수많은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조직과 경제를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타락시키고 지식인들은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막 선동을 한다고. 이게 이란 혁명이 일어날 때 이런 거예요. 여기 보면 반정부주의자인 호메이니가 그 당시에 입헌 군주제를 했던 팔레비 왕조를 무너뜨리고 이슬람 공화국을 만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혁명위원회를 만들어서 사법권, 입법권 등 강력한 힘으로 유혈혁명을 해가지고 독재 국가를 딱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나라가 혼란하다 막 만들었고 독재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와요? 피해 혁명이 오는 거죠. 넘겨서 보시면, 그러니까 이건 아프가니스탄 이런 데 소련이 침략을 해요. 공산화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중국같이. 그리고 또 내전에 레바논같이 내전이 막 일어나게 해가지고 공산화를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머리 빡빡 깎은 그 인간 이름이 뭐예요? 돌. 돌이 누굴 욕합니까? 문재인을 욕하잖아. 이렇게 깔아줬는데 대한민국을 공산화 못 시켰다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 이 문재인 같은 이런 새끼가 나오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잖아. 근데 우리는 그게 뭐예요? 문재인이 욕하는지 알잖아. 자, 빨리 끝낼게요. 그래서 한번 넘겨서 보면, 대한민국 좌익 세력들은 대한민국 각 기관, 단체마다 각종 위원회를 만들어서 각종 권한을 부여하고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모르쇠로 해. 아니, 저도 이 교육청 문제 때문에 이제 교육청에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교육청에만 위원회가 하도 많아. 우린 대안학교니까 대안학교위원회라고 만들어 놓는데 어디로 가라 뭐 하는데 뭐가 뭔지 하나도 몰라. 그러면 이건 위원회에서 한 거기 때문에 우린 모른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모르쇠로 다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다. 서울시 교육청 각종 위원회 방만 운영하는 거 보세요. 서울시 교육청의 운영 중 각종 위원회 수만 90개 이상이 달하는데, 야, 서울시 교육청만 예산이 얼마나 되냐 그랬더니 제가 알기로는 한 17조가 되거든. 17조. 근데 실질적으로는 인건비 모여서 11조라고 하더라고요. 11조. 여러분, 서울시 교육청에만 돈 쓰는 게 11조야. 근데 이 돈이 어디로 쓰여지느냐? 이게 각종 위원회, 그러면서 책임을 다 미뤄. 어느 위원회에서 했다, 어느 위원회에서 했다.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도 그렇게 고발해가지고 그 당시에 그 권익위원회 했던 놈 잡았더니 다 어디로 보내고 없어. 책임질 것 같으면 다 도망가 버려요. 이래가지고 예산 낭비하고 나라가 엉망됐으니까 이번에 바로 잡자 이거야 우리가. 에? 여러분, 우리가 10월 3일 날 나가는 거, 이거 애국하는 거, 이게 나라 바로 잡자는 건데 잘못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갑시다. 자, 여기 어떤 선택은 결국에는 4단계 정상화로 가는데, 여기 보십시오. 4단계 무력에 의한 정상화. 무엇이냐면 공산화 국가를 완수하는 거예요. 저는 3단계에 가서 우리나라 지금 민회라는 것도 만들고 위원회라는 것도 다 만들고 무슨 조합, 노동협동조합 뭔가 다 만들잖아요. 전교조도 있고 민노총회 안에만 어마어마한 조직이 있잖아요. 그리고 한노총도 있고 엄청난 조직들이 있습니다. 이런 조직들이 다 있는 걸 보면, 그리고 그게 거의가 좌쪽이에요. 좌쪽. 그러면 대한민국은 몇 단계도 넘어섰어요? 3단계도 넘어간 거야 지금. 3단계도 넘어간 거예요. 공산화되는 4단계 중에서. 그럼 마지막 단계가 뭐냐? 무력에 의한 정산화, 공산화, 완수, 제거 및 숙청이다 이거예요. 자, 보십시오. 정상화의 의미가 뭐냐? 정상화는 2단계 불안정화의 반대 개념으로서 역설적으로 불안정한 사회가 무력에 의해 공산화로 정상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번에 국회에서 보셨죠? 여당에서 추천한 사람은 떨어뜨리고 다 합의해가지고 이번에 언론 그에다 다 공천하기로 했는데, 자기네 야당만 들어가고 여당은 못 들어가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 그 안에서 싸우고 사기다 뭐다. 그리고 또 조용해. 그 국회를 하지 말고 그 안에서 뭘 피켓을 들고 싸우든지 뭘 해야 될 거 아니야.
여기 보십시오. 1968년 체코슬로바키아가 소련에 의해 공산화되었을 때 뉴욕 타임즈가 1982년도에 이렇게 보도했어요. 체코는 정상화되기 시작했다. 뭘로 정상화가 됐다는 거예요? 공산국가로 정상화되기 시작했다. 자, 이 정상화가 되니까 넘겨서 보시죠. 뭐가 일어나냐면 어느 정도 안정되고 딱 이제는 권력자가 장악을 했잖아요. 그때부터 뭐가 있냐? 재검이 숙청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만약에 공산화 권력이 딱 졌다. 문재인 잡으니까 뭐 권력자들 다 장악하고 그때 300명 감옥에다 집어넣었잖아요. 박근혜, 이재명 그 있었던 국방부 장관부터 시작해서 다 300여 명 집어넣었잖아요. 만약에 이게 공산화된다 그러면은 여러분 교회까지 손대기 시작하면 뭐 나는 우선순위고 여러분 오늘 여기 와서 들었던 사람들 주여 괜히 참여했어 괜히. 그러니까 이게 4단계까지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자, 넘겨서 보시면 이거 보십시오. 이게 뭐냐면 5년 만에 막시스트 동료 마제디에 의해서 이 방글라데시의 라흐멘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2대 총리였고 1대 4대 대통령 했고 친소련 세력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사회주의 체제를 선언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런데 공산화의 권력을 잡은 자가 딱 절대 권력자가 등장하고 나서 얼마가 지난 후에 이 사람 어떻게 했냐? 총살시켜버리는 거야. 너 권력을 잡았을 때 너 사회주의 만들어놨으니까 죽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 아프가니스탄의 카르멜도 3대 혁명 평의회를 만들어서 의장한 사람이거든. 이 사람도 여러분 완성되고 난 후에 이 사람 제거당했어요. 다 죽었어. 만약에 우리나라가 공산화해서 이재명이가 권력을 잡았다. 근데 그 사람 조금 지나고 나서 절대 권력자가 딱 잡잖아요. 이재명이도 나가는 거야. 왜냐하면 자본주의에 물들었었잖아. 가는 거예요. 인민혁명 오스틴의 쿠데타에 의해서 이것도 그레나다 모리스 비숍이라는 사람도 넘어갔죠. 자, 4단계가 이렇게 해서 완전 공산화 안정화된데 그게 대표적인 게 월맹이에요. 월남, 지금의 월맹. 자유민주주의 망했죠. 지금 그 공산화 사회주의가 됐죠. 월맹. 이게 지금 거기는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지금까지 보면서 내가 이렇게 해서 한국은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요? 한국은 어디쯤 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보실 때 4단계 초입에 들어섰어. 그래서 권력자가 지금 어디 장악했어요? 국회 장악했잖아. 입법부. 지금 어느 분이 글을 써서 나한테 원고를 하나 던지고 갔어요. 한동훈이에 대해서. 난 그 집안의 내력을 보고 깜짝 놀랐어. 우파가 아니야. 지금 한국이 어디쯤 와 있는 거 아니야? 자, 넘겨서 보세요. 지금 우리가 뭐 3단계 넘어 4단계 초입까지 들어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해야 되는 게 이번에 그나마 윤석열 대통령이 돼서 그나마 지금 견뎌나가는 거야. 이게 만약에 이때 이재명이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대한민국 끝났다니까. 근데 쟤네들은 지금 다음에 또 노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깨우쳐줘야 되는데 이 기간이 15년, 20년, 젊은이들은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이런 사실을 모르잖아요. 공산화 4단계가 되는 과정을 모르잖아.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첫째,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도덕, 정직과 진실과 그리고 윤리의 재무장 운동을 해야 된다. 아멘이에요? 예수마을교회가 지금 인성교육 하죠? 하잖아. 오늘도 혈기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직과 진실과 윤리의 재무장, 이게 도덕과 윤리 재무장 운동을 해야 돼. 그래야 나라 살리는 거예요. 이거 하는데 얼마 걸린다고?
15년에서 20년 걸린단 말이에요. 두 번째, 다 같이 시작. 한국교회 각성을 위한 회개운동과 성령운동. 왜냐하면 미국도 영적인 민족인데 영적인 걸 깨트려 버리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보면 뭐 대형교회들이 뭐 한다 그랬지만, 이번에 대형교회들이 모여서 한 게 뭡니까 여러분? 1,000억을 들여서 1,000억, 로잔데이 하는데 1,000억이 들었다고. 종교다원주의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요, 다시 우리는 교회들부터 회개운동해야 되고 성령운동해야 돼. 아유, 그전에는 교회에다 태극기도 놓고 말이야, 나라에 사랑하는 설교 많이 했어요. 나는 한경림 목사님 옛날 설교집을 보면 결론이 항상 민족과 나라야. 결론이 끝날 때 가면 민족과 나라, 민족과 나라. 나라 없는, 왜냐? 북한에서 여러분 공산화가 되니까 교회가 존재합니까? 아니, 북한에 기독교가 평양 신의주 엄청나게 교회가 많았어요. 우리 집사람 처할아버지죠. 처할아버지가 감리사였어요. 그런데 그 북한에서 남한에 내려와서 막 그 우리나라의 통일운동도 하고 막 해방운동도 하고 했지만은 지금 북한에 교회 있어요? 종교 자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산화가 되면 기독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지금 그런 지경까지 왔는데 아주 그냥 앉아서 우리는 그런 일 안 당하겠지. 지금 이미 다 하부 조직까지 다 이게 먹혔는데 뭘 당하는 게 없어요.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시작. 자유마을을 통한 건강한 공동체 운동이 일어난다. 지금 하부 조직까지 민회라고 마을 공화국을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이런 것을 다 깨트려 버려야 된다. 마을 운동한다. 우리 동네는 무슨 마을을 지금 전체 15개 동이거든. 중구 15개 동을 뭘로 만드냐면 공감마을로 만들었어요. 공감마을. 그러니까 자유마을은 저쪽 이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건데, 여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조직을 하잖아요. 공감마을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래서 내가 거기 그 조직하는데 다 끼어들어가서 이들 요즘에 보니까 그 조직이 우리 교회 예배드리러 많이 와요.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나라를 하나로 묶어 나가야 돼. 전체적으로 깨우쳐야 돼요. 우리 동네에도 자유마을도 있고, 그 자유마을에 안 들어온 사람들은 공감마을로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연합돼 가지고 대한민국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죠.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육비에 새기시고요. 이제 우리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지켜나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러시아에서 주장한 이 4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공산화시키는 4대 전략, 4단계, 요거에 대해서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이제는 도덕적으로 타락시키고, 그 다음에 불안정하도록 계속 충돌이 일어나게 하고, 그리고 나서 저들이 이제 안정화되도록 지도자를 강력하게 딱 해가지고 공산화시켜버리고 숙청작업을 한단 말이죠. 4단계에 가서. 저는 우리 단계가 3단계 넘어서서 4단계 초기까지 갔는데, 자유민주주의 상권 분립이 지금 대한민국은 무너지고 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로, 또 우리가 영적 싸움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켜나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합시다. 가능하겠죠? 10월 3일 날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가서 같이 힘 싸워주고, 그리고 이 나라가 더 이상 도덕적으로도 부패되지 않도록 10월 27일 날도 함께 하는데, 근본의 뿌리는 공산주의를 만드는 게 도덕적 타락이라는 걸 알고 가서 우리는 싸우자 이거야. 싸우자.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날 와서도 국기 들지 마라, 성적이 들지 마라, 태극기 들지 마라. 그러니까 목사들이 너무 몰라. 지금 나라의 정체성이 확실하게 가진 가운데서 도덕 재무장 운동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너무 오랜 시간 강의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